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4.3 공약 중 핵심은 가족관계 특례 신설이죠. 그만큼 많은 4.3 유족들이 뒤엉킨 가족관계 때문에 70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맞물려 앞으로 있을 희생자와 유족 보상에서도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KBS가 4.3 74주년을 맞아 준비한 심친기획 회복, 진정한 봄으로 안서연, 고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딸 죽기 전에 아버지 호적에나 놓게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소원이오다예. 뭔가 세상에 태어난 하나 흔적 근거가 남의 집 밑으로 가 있으니까 자기 몫을 찾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이번에 아버지 유골 파면서 유골로 아버지 모습을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50년) 넘게 북촌 앞바다에서 물질을 해온 이순열 할머니. 올해로 74살이 됐지만 주민등록상 나이는 69살입니다. 5살 적은 나이를 갖게 된 송내에는 제주 4.3이 있습니다. 4.3의 광풍이 몰아치던 1948년 9월 29일 이 할머니가 태어나던 날, 군경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던 이 할머니의 아버지는 총살당했습니다. 아버지, 딸 얼굴도 모르지. 난 아버지 얼굴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가족 이름이 적힌 비석 뒷면. 어디에도 이 할머니 이름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딸이 아닌 작은아버지 딸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제가하면서 친척집을 전전했던 이 할머니는 태어난 지 5년이 지나서야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랐습니다. 고아처럼 살아온 일평생. 이제라도 부모 이름을 바로잡고 싶어 4년 전 아버지 무덤 속 유해로 유전자 대조까지 했지만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도 이제는 나 아버지 호적에 놔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20가지에서 이제 4개가 틀렸대요. 하라고 해도 또 그걸 팔 수가 없어갖고. 해마다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이 할머니. 4.3 때 형을 떠나보낸 이 할머니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이때까지 처부모 제사를 다 명절을 모시면서라도 정말 신은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꼭 정성껏 모셨거든요. 호적을 빨리 정리해 주도록 해준 게 그저 이제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1949년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 아버지를 여인 양옥자 할머니. 추운 겨울 어머니 등에 엎여있던 딸에게 겉옷을 덮어주고 나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좀 조용해졌을 때 시신을 여기다 묻었다고 하시더라고.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던 양할머니는 이듬해 작은아버지 호적에 올랐습니다. 남은 세월만이라도 아버지 딸로 살기 위해 지난해 3월 유전자 검사에 나선 양할머니. 감귤밭 구석에 있던 아버지 무덤에서 유해를 꺼냈지만 유전자 추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여기서 울었는지 막 파던 사람들이 다 멈췄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생각나면 무덤 있을 땐 와서 술 따라 놓고 했는데 이게 없고 이게 안 나오니까 너무 막 삭막한 거예요. 74년 만에야 4.3 희생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게 됐지만 희생자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에겐 남의 일입니다.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선 현재 친부모가 아니라는 소송을 거친 뒤 DNA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인지청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해 부식이 심해 DNA 분석이 쉽지 않고 부모가 행방불명돼 시신이 없으면 시도조차 해볼 수 없습니다. 증언에 의한 입증, 인후보증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입니다. DNA 검사라는 건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후보증 형식을 빌어서 인지청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인후보증 형식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어느 만큼 인정해 줄지 그것도 이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인후보증이란 이웃과 친구가 특정 사실에 대해 신원보증을 서준다는 뜻입니다. 반세기도 넘어 과학적 증거 제출이 어렵다 보니 관련자 진술만으로도 친자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게 유족들의 요구입니다. 실제로는 사촌이지만 현재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형제로 기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증언을 해주거나 확인 서면을 써주거나 그런 정도로도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이 관계에서는 그러면 이분이 친부가 맞았겠구나 이런 걸 인정해주는 고령의 유족들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서 바로잡아달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마을 보증인과 법률 보증인을 내세워 소송 없이 자기 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차용해오자는 겁니다. 그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마을 분들이 마을 보증을 하고요. 4.3 관련된 이제 폭넓은 조사를 했던 4.3위원회에서 법률 보증인의 역할을 해주고요. 꼭 법원의 판결로만 수정을 할 수 있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보증인 진술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을까? 제주 4.3처럼 국가폭력의 아픔을 가진 광주 5.18 민주화 항쟁. 항쟁 발생 10년 만인 1990년 보상법이 제정됐습니다.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보상 신청 과정에서 관계자 진술이 담긴 인후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쪽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때 당시 현장에 참여했거나 내지는 목격을 했거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인후보증을 해서 이제 신청서에 같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1980년 11살 때 집에 쳐들어온 군인들의 폭행으로 후유증에 시달려온 박순범 씨. 30여 년이 지나서야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보상을 신청했지만 5.18로 인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도 아프다 보니 아파. 원인 몰라. 근데 그놈 맞은 것밖에 없는데. 진단도 과거 5.18 충격으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5.18 충격으로 인했다. 확정이 났고. 5.18 당시 아팠다는 기록이 없다 보니 또 다른 입증 자료가 필요했고 박 씨는 고민 끝에 초등학교 은사를 찾아갔습니다. 교육부를 통해서 공개정보 신청서를 써서 은사님 어디에 사신다라는 것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 이거까지 다 받아가지고 통화해가지고 만나 뵀었죠. 너 맞네. 맞아. 너 아팠어. 자, 이게 답입니다. 너 아팠어. 박 씨는 은사의 증언을 추가로 제출해 재심사 끝에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관계 정정이 아닌 희생자 인정을 위한 진술이라는 데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얼마나 주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후보증의 이제 그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어떤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자료들을 보고 판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선 당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심사위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광주 5.18 보상심의위원회처럼 제주 4.3도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분과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뿐 아니라 4.3 피해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위원회 결정으로 꼬여버린 가족관계를 풀 수 있어 보이지만 대법원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선 정정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은 엉뚱하게도 유족들에게 잘못된 호적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희생자의 그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 규칙을 고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아무리
사3위원회가 힘을 쓰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하다. 개정된 4.3 특별법은 4.3 당시 호적이 불탔을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에서 나아가 전체 피해로 정정 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위 법령은 개정하지 않으면서 특별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 시기에 국가폭력 때문에 정상적으로 호적을 등재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 대상자를 희생자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희생자 및 유족, 이렇게 유족으로 포함시켜야 잘못된 유족들의 호적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은 국가의 몫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제는 또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이미랑 씨는 아버지가 1980년 5월에 시민군이었다는 사실을 3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남은 게 죄스러워가지고 신청할 때 안 하고 해마다 5월이면 술에 취해 계시던 아버지를 그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임 씨. 아버지를 대신해 보상을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안 된 거야. 법이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였죠. 저희 아버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꽤나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5.18 보상법은 제정 당시 신청 기간을 30일로 명시했습니다. 시행 첫해 2,200여 명이 보상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신청자가 나오면서 법 개정을 거듭해 7차에 걸쳐 현재까지 5,800여 명에게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부터는 보상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신청 기간 연장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알거나 나중에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신청 기간이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신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거기에 따른 행정적, 정신적 그런 고통들이 상당히 크죠. 제주 4.3 역시 보상 신청 기간을 2025년 5월까지 3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게다가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인지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개정법 시행 이후 2년까지로 제한하면서 아직 가족관계를 바로잡지 못한 유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3년 지났다고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억울한 사람들은 다 호소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아마 나 같은 심정일 거예요, 다. 보상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해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47년 대만에서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해 2월 27일 저녁 타이베이시에서 담배를 팔던 여성이 단속경찰에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했고 이에 항의하던 한 시민이 경찰에 쏜 총에 숨지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이튿날 분노한 군중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자 당시 국민당 군부가 계엄령으로 맞서며 발포를 시작했고 시민들이 무장을 갖춰 대항하면서 사태는 확산됐습니다. 사망, 실종 희생자만 약 2만 8천여 명. 대만의 비극 2.28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40여 년간 금기시되오다 1995년 정부가 공식 사과했고 곧바로 2.28 보상조례를 제정하면서 희생자 한 명당 약 2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伫嘉義市的車頭清山1996年6月13因為有迄個補償的關係，由我的哥哥潘英山伊代表出來去申請這個補償。 하지만 2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 보상 건수는 2,300여 건. 추산 희생자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当时受难以后，家里面跟228有关的所有的，可以这么说，所有的跟228有关的那个文件、记录，或是任何的物品，他们家属都会把它处理掉。没有人会想到说，过几十年以后，过了50年以后，政府会来。 打算要补偿或赔偿。 늦게라도 증거를 찾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제정 당시 2년이던 신청 기간은 6차례 개정을 거쳐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되어 오다 현재는 마감된 상태입니다.
今年的1月份，因为已经截止，所以目前暂时不能申请。可是呢，已经提出了延长这个，现在已经是赔偿的这个诉求哦，那应该会送到立法院去修法。 보상자가 적다 보니 연장 필요성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4.3 보상 집행 과정에서 예견되는 우려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28 보상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또 있습니다. 2007년 보상을 배상으로 개정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대만 같은 경우가 그래서 훨씬 이 4.3보다는 직접적으로 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과거의 폭력 사건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먼저 정부가 국가가 취했던 것 같습니다. 보상과 배상 모두 손해를 갚는다는 면에서 비슷하지만 보상은 적법행위, 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광주 5.18도 2010년 특별법에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비록 2.28보다는 소극적인 조치긴 하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임을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한참 늦게 보상이 결정된 4.3은 그저 보상으로만 적시돼 있습니다. 단순히 보상에서 배상으로 글자 하나 고치는 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폭력의 책임을 계속해서 묻는 일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보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보상으로 해서 자신들이 져야 될 책임, 잘못 이걸 다 한 것 같이 간주하는 건 정말 그건 5월의 경험에 비춰보면 경계해야 될 것이다. 4.3보다 먼저 보상이 시작된 광주 5.18과 대만 2.28이 제주 4.3에 던지는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补偿改赔偿，它不是那个文字游戏而已。你那个赔偿的意义，虽然现在叫赔偿，但这个赔偿的话，你就要真正的追究它的不法性。 보상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는 거다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상 이전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 고통에 공감을 하는데 보상 이후에는 이제 그 관심이 자연스럽게 식고 긍정의 역사만이 아니라 또 부정적인 역사, 또 부정적인 역사를 넘어서려고 했던 유사한 경험들도 서로 공유되고 또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부당한 폭력을 책임지기 위해 74년 만에야 내민 손. 우리는 어떻게 그 손을 맞잡을 수 있을까? 혼자 살아야 했던 그 어린 아이들, 그 유족들이 삶도 그 피해복이 돼야 되거든요.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서 국가가 모든 걸 다 피해복 조치를 하고 그래서야 진정한 그 화해가 됐다고 이제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여전히 74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진정한 봄이 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몇천 명 있는데 어떻게 하든 이 진짜 억울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좀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이 풀릴 것 같아요.